대마도는 이제 대륙하고 연결이 되는 중간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륙을 정복하려고 하는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대마도는 이거는 반드시 짚고 건너가야 할 그러한 아주 요청이었지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네. 오늘은 이사장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냐 하면 임진왜란 전쟁 중에도 그랬지만은 조선하고 그 일본의 관계에서 입장이 애매한 섬이 있지 않습니까? 대마도. 네. 일본말로 스시마 섬인데 제가 이제 고향이 거제도다 보니까 어릴 때 거제도 바다에서 날이 좋으면 대마도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저게 일본 대마도다 그래서 야 그렇게 가깝나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대마도는 우리나라에서 정복을 하려고도 했던 적이 있고 또 대마도 입장에서도 일본 본토하고는 거리가 있고 부산이나 이런 쪽하고는 가까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하고 조선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했던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마도의 이중 플레이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부산에 살면서 뒷산에 올라가면은 그 당시에는 공기가 맑아서 대마도가 빤히 보였습니다. 그때 저기까지 수영을 해가지고 가면 얼마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섬인지 아닌지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없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6.25 전쟁 나기 전에 일본에 대놓고 우리 땅인데 내놔라. 그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전쟁 치르고 뭐고 하느라고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만은 저 섬이 사실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가깝게 있다 보니 서로가 심리적으로 자기 땅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것은 임진왜란 하기 전부터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에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요. 근데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중 플레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마도주 요시토시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가지고 대마도가 일본에 충성을 이제 맹세를 하고 또 히데요시는 대마도주를 이용을 해서 조선에 왕이 와서 내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시켰는데 이 대마도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조선하고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히데요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상당히 애매해서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통신사를 뭐 요청하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대마도 입장에서는 이 조선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대마도가 피해보는 것보다는 적당히 이렇게 좀 구슬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일본 본토 입장에서 볼 때는 대마도뿐만 아니고 동쪽은 태평양이니까 뭐 거칠 것 없이요. 남쪽은 ryukyu 지금은 오키나와 있었지만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점령하면 됩니다.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본인이 아니고 다른 다이묘를 보내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또 북쪽에는 홋카이도가 있었지만은 이거는 뭐 침략할 가치가 없었어요. 땅은 크지만은 거기에 사는 아이누족들, 일종의 에스키모족들, 그리고 뭐 지하자원 개발이라거나 하는 그러한 개념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홋카이도도 크기는 크지만은 별로 가치가 없었는데 대마도는 이제 대륙하고 연결이 되는 중간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륙을 정복하려고 하는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대마도는 이거는 반드시 짚고 건너가야 할 그러한 아주 요청이었지요. 또 대마도 입장에서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조선 사이에 끼어가지고 양쪽 눈치를 잘 보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입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힘으로 야 내가 조선을 먹어야겠는데 너 심부름해 하니까 입장이 참 난처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히데요시가 시키는 대로 조선왕이 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눈치를 보면서 통신사를 보내주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왕래가 열리긴 열렸는데 히데요시 뜻에 맞지도 않고 또 조선의 체질에 맞지도 않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본인도
대통령들로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임진왜란 당시에 대마도가 일종의 조선을 침략하는, 그러니까 부산을 침략하는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니시 유키나가가 결국은 이제 선두에 서서 오게 됐는데, 보니까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시토시가. 네. 그래서 아마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서 또 자기 장인어른이 선봉에 서서 진행을 하는데, 그걸 또 대마 도주인 요시토시가 그거를 또 거부할 수도 없었고. 거부하면 안 되죠. 거부하면은 히데요시가 영토 몰수 한마디에 그냥 날아갑니다. 그건 절대 할 수 없고, 어떻게 이것을 좀 완화하느냐, 회피하느냐, 잔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굴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소위 명을 치러 가는데 정명가도. 그래서 명을 치러 가는데 길 좀 비켜달라. 처음에는 예, 정명향도였습니다. 향도. 그렇죠. 내가 예. 가는데 네가 나한테 항복해가지고 길잡이를 해라.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 나중에는 한 단계 낮춰가지고 길만 비켜달라. 가도 임명. 예, 예. 가도 임명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히데요시의 첫 입장을 일종의 조작이라고 그럴까요? 완화시켜서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마도가 일본의 이제 땅이 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대마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또 일본의 영토로 됐죠. 그런데 대마도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조선 측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사실 히데요시는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쳐들어왔지만은 그 6, 7년 전부터 자기는 명나라를 치겠다, 즉 조선을 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조금 뒤늦게라도 그러한 침략 의도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거냐 혹은 방지를 할 거냐 대마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딜을 했었어야 됩니다.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자그마한 지진이 오게 말했는데 그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일본이 명나라를 칠 것이다. 따라서 조선도 거기에 휩쓸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자주 일본 땅을 바로 가는 것이 그때는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쉽지는 않지만 대마도를 통해 가지고 너네가 본토에서 어떤 침략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보도 입수하고 또 대마도를 통해서 구슬리고 이렇게 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리나라 특기가 그겁니다. 내 대문밖에 이런 관심 없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헤게모니를 주면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늘 집안 싸움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내 대문 밖에 돌아가는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때 선조 임금께서 조금이라도 야 대마도 애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 본토의 움직임이 어떠하냐 침략을 하려고 그러면 언제 어떤 규모로 어떤 루트로 침략을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방어 태세를 취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전란 발발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마도 놈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이놈들 버릇도 없다. 그냥 외교적인 의례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 대마도에서 귀뜸도 주고 총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큰 불 나지 않도록끔 하는 것을 전혀 무시해버렸다 이거죠. 우리 측에도 책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대마도 입장에서는 조선과 일본이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소스를 주기 위해서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의 조총을 선조 임금께 갖다 바치고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뭐 그냥 활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대포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해서 결국은 임진왜란의 그 많은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말씀하신 대로 정치 지도자의 그 지혜 세계의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외교력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집으로 비교하면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기둥을 튼튼히 하고 벽을 튼튼히 하고 지붕을 튼튼히 해가지고 도둑이 들거나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건 말 안 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의 해야 할 길은 제1번 집을 튼튼히 보존한다. 제2번 밥상을 풍성하게 차린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바깥을 봐야죠. 바깥에 태풍이 부느냐, 폭풍이 부느냐, 도둑이 들어오느냐, 적군이 오느냐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외교, 안보, 국방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경제발전.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마도에 어쨌든 지금 임진왜란의 흔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겠네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 임진왜란 당시의 그 신사라거나 뭐 이런 것은 그 전부터 쭉 있던 것들도 있고 이즈하라 형무소, 밀수하다가 잡혀서 이제 들어간 사람들,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있던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순전히 우리나라 밀수자들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본토 백이들 또 현지인들도 같이 하던 거니까 딱히 그 당시의 유적이나 유물이라고만 할 수는 없죠. 그 통신사들도 조선에서 출발했을 때 첫 번째 기착지가 항상 대마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마도를 두르는 코스가 이제 대충 정해져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제일 마지막 1811년이던가요. 그때 간 마지막 통신사는 결국 대마도까지만 가고 이제 일본 본토까지 안 가고 돌아왔죠. 어쨌든 대마도는 오고 가고 하는데 기착 지점이었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리도 가깝지만 대마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들이 과거부터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아왔던 그런 관계들, 이런 관계들 때문에 상당히 외교적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그 자체만은 변할 수 없는 맞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을 침략하기 위한 최종적인 전지기지 역할을 했던 대마도, 지정학적인 위치도 그랬습니다만은 대마도주 입장에서는 또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더 유리한 입장이었던 그 중간 지점에서 많은 줄타기를 했던 대마도의 이중 플레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사장님과 좀 나누었습니다. 대마도의 지리적인 위치가 그러다 보니 운명적으로 양국 간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고 우리도 마치 유럽에서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그 갈래 해협을 두고 옛날에는 전쟁만 했지만은 지금은 서로 이제 지하 터널을 통해 가지고 왕래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옛날에 한번 그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잠시 스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 대마도에서 후쿠오카나 일본 본토로 해저 터널을 통해서 그냥 쉽게 1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온다 그러면은 양국 간의 평화와 번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사님, 저는 한일 해전터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되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어떤 윈윈을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윈윈을 위하여. 위하여.